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선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 사업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자율주행차를 만든 회사와 로보택시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꼭 같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거리를 크게 쌓았습니다. 조옥스는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차량으로 유료 서비스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차량 숫자는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작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경쟁은 누가 더 멋진 영상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차량 한 대를 굴려 실제로 얼마를 남기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는 분명합니다. 이미 도로 위에 엄청난 수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실제 도로에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교차로도 만나고 보행자도 만나고 공사 구간과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도 경험합니다. 테슬라는 이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오랫동안 테슬라의 방식이 특정 도시 지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도시에서만 잘 달리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디서든 작동하는 범용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장점입니다. 도시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로보택시 사업을 해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테슬라 경영진도 최근에는 도시마다 규제가 다르고 운영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수백 대, 수천 대를 도시 안에서 안정적으로 굴리는 건 다른 일입니다. 차량이 멈췄을 때 누가 대응할지,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어떻게 할지, 사고가 나면 누가 현장에 갈지, 충전과 청소는 어디서 할지, 경찰이나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차량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로보택시 회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유료 승객을 태운 누적 로보택시 운행거리가 250만 마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차량 안에 안전요원이 없는 운행은 약 38만 마일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분명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웨이모는 이미 지난 3월 말 기준 2억 2천만 마일이 넘는 완전 자율주행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꽤 큽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격차가 영원히 유지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옥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옥스의 차량은 일반 자동차에서 운전대만 떼어낸 형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좌석도 일반 자동차처럼 전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조옥스는 이 차량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사람의 운전장치가 없는 차량을 상업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제도 허용했습니다. 최대 2,500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테슬라와 조옥스의 차이는 차 모양보다 사업 모델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조옥스는 차량을 직접 소유합니다. 직접 관리하고 직접 충전하고 직접 정비합니다. 승객이 낸 돈도 회사가 직접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 회사가 차량까지 전부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차량 한 대가 쉬고 있으면 그만큼 회사 자산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얼마나 오래 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일반 고객이 가진 테슬라 차량까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구조가 포함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차량 구매비를 테슬라가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개인용으로 테슬라를 샀습니다. 낮에는 출근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넣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면 차량을 전부 직접 구매해야 하는 회사보다 훨씬 적은 자본으로 네트워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버가 자동차를 전부 소유하지 않아도 거대한 이동 플랫폼을 만든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제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차량이 정말 사람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진 차량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현재 FSD도 감독형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 차량을 무인 로보택시로 바꾸려면 기술적으로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를 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운전대와 페달 없이 설계됐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했고 텍사스 공장의 설치 생산 능력은 연간 12만 5천 대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연간 12만 5천 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12만 5천 대가 도로에서 돈을 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별 운영 조직도 준비해야 합니다. 충전과 정비 시설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로보택시에서 가장 비싼 차량은 생산 가격이 비싼 차량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거나 자주 멈춰서 돈을 벌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이 싸도 하루 절반을 차고지에 세워두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보택시 뉴스를 볼 때 도시 숫자부터 세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느 도시에 진출했다.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도시 10군데에서 차량 몇 대씩 시험하는 것과 한 도시에서 수백 대가 계속 승객을 태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도시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의 가동 시간에서 나옵니다. 한 대가 하루에 몇 시간 움직이고 있는지, 그중 승객을 태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빈 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숫자가 사업성을 결정합니다. 웨이모가 지금 앞서 있는 이유도 단순히 기술 점수가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실제 도시에서 무인 차량을 운영하면서 운영 경험 자체를 축적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지, 원격 지원 인력이 어떤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지, 승객 불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은 자율주행 AI 학습 데이터와는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로보택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경험입니다. 테슬라는 이 운영 경험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아야 합니다. 반대로 테슬라다가 무서운 이유도 있습니다.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웨이모나 조옥스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차량 숫자를 늘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시장 전체를 빠르게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를 연간 수백만 대 규모로 생산해본 회사입니다. 사이버캡 생산 라인까지 안정되면 경쟁사가 몇 년에 걸쳐 늘린 차량 숫자를 훨씬 짧은 시간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완성된다면 생산 능력이 갑자기 강력한 무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경쟁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숫자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유료 운행 차량이 몇 대인가, 그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승객을 태우는가, 사람이나 원격 운영자의 도움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가, 차량이 하루 중 몇 %를 돈 버는 데 사용하는가, 그리고 승객에게 받은 요금에서 전력비와 보험, 정비비, 원격 지원비를 빼고 얼마가 남는가. 이 숫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로보택시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 가치만 보고 사는 것과 로보택시 성공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로보택시 기대가 큰 만큼 현재 주가에는 미래 가치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로보택시가 언젠가는 될 것 같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차량 수가 빨라지는지, 언제부터 유료 운행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경쟁사보다 빠른지를 봐야 합니다. 가능성과 현재 가격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모가 앞서 있다는 뉴스 하나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옥스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테슬라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테슬라 차량이 여러 도시에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은 서로 다른 전략이 실제 사업에서 부딪히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웨이모는 운영 경험에서 앞서 있습니다. 조옥스는 전용 차량과 통제된 네트워크를 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데이터와 대량 생산, 범용 소프트웨어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건 승자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이동 시장은 워낙 큽니다. 한 회사가 모든 도시를 독점하지 않아도 됩니다. 웨이모가 도심 밀집 지역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조옥스가 호텔과 관광 지역 같은 특정 수요에서 강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교외와 광범위한 지역에서 규모를 빠르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망할까 보다 누가 어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경제성을 만들까가 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이 커지면 돈은 차량을 사야만 가지 않습니다.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충전 시설과 전력망도 필요합니다. 차량 숫자가 수십만 대로 늘면 정비와 보험, 통신과 네트워크 수요까지 따라옵니다. 테슬라가 승리하더라도 테슬라보다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후방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장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뉴스가 나온 뒤 테슬라만 오르는지 아니면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로 거래량이 번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흐름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예, 아니오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전보다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기술 시연은 충분히 봤습니다. 멋진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영수증입니다. 차량 몇 대가 하루에 몇 번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얼마를 남겼는지, 이 숫자가 쌓이는 순간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동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계속 공개되지 않는다면 미래가 아무리 커도
시장은 계속 기다릴 겁니다. 로봇택시 경쟁의 다음 승부는 도로가 아니라 계산서에서 벌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